나는 정통 네트워크를 배우기 위해서 주네스를 선택했다. 이 말이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서 그럼 정통 네트워크는 뭘까라는 제가 물음표가 생기면서 주네스를 조금씩 스며들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수학 강사를 20년 동안 하시면서 이분은 네트워크를 너무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저희 파트너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사업가 같은 카리스마가 있다. 이분의 강의 Y 주네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수학강 20년 사업가다운 카리스마를 가진 오늘 Y 주네스 강의를 맡은 강사 박영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밥을 먹고 와서 제가 준비한 얘기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차 안에 오면서도 PPT 자료 준비하면서도 과연 주네스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네스를 선택했는지 제 마음에 좀 대입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다시 제가 올해 이제 46인데 네. 근데 진짜 45이 딱 넘어가니까 나이가 너무 느껴져가지고, 근데 원래 그랬는데 제가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중반이 넘어가서 이제 조금 나에 대해서 좀 빨리 정돈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올해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됐고, 우리 50대 사장님도 계시지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Y주넷을 준비하면서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앞으로 50대, 60대, 70대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좀 정리를 했던 굉장히 고마운 시간이었고, 주네스를 제가 만난 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만으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 동안 내가 어떻게 사업을 했고 어떤 마음으로 제가 이 서울을 5달 동안 올라올 수 있었는지 제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뒤돌아보고, 그럼 사장님들한테는 제가 어떤 Y주네스를 얘기를 해야 될까, 과연 저의 얘기가 궁금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의 얘기도 해드리고 제 삶 안에서 주네스라는 게 나한테 어떻게 왔길래 제가 이 사업에 이렇게 진지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또한 내가 해석하는 주네스, 왜 네트워크를 한다면 왜 주네스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저의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제 삶을 뒤돌아봤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5살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이제 오빠들하고 살다 보니까 꿈도 굉장히 많았는데, 꿈만 많으면 참 좋은데 걱정도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내가 대학을 가면 엄마가 내 학비를 대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진짜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도 많고 꿈도 많아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라고 저를 좀 다독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를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학교는 가지 못했어요. 원하는 만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늘 그랬던 것 같거든요. 원하는 만큼 못하면 그거를 이룰 때까지 그냥 무모하리만큼 그냥 끝을 파는 스타일이라서, 그 주네스도 저한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 그래서 20대에 저는 사실은 제가 이과거든요. 이과. 그래서 사실은 닥터가 되고 싶었어요. 닥터가 되고 싶었는데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를 하지 못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교육은 당연히 받을 수가 없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공대를 진학을 하게 됩니다. 공대를 진학을 해서 당연히 만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랑은 아닌데 제가 수능 3세대거든요. 부류각반인데 수능을 6번 쳤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그냥 해야 되니까 끝까지. 내가 포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계속 내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수학 문제 푸는 거는 진짜 자신 있거든요. 그냥 가르치는 수학을 했던 게 아니라 내가 푸는 수학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아직까지도 현직에 남아서 강의를 할 수 있었던 이유인데, 그렇게 시도를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하지 못했죠. 하지 못해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내가 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벌어야 돼서 가외 수업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가외가 딱 끊겼어요.
그래서 그냥 교차로를 펼쳐서 어느 학원에 발을 탁 들고 갔는데 앞전에 저한테 인수인계 해준 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일 때문에 학원을 진학하게 이렇게 학원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발을 들이면 정말 발 빼기 어려운 곳이 학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인연이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여자로서 20대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수단이에요, 학원이라는 게. 그래서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해서 이제 원장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우연히 이제 고등부 단과 학원에 가게 되고 아마 요 정도 강의실에 꽉 채워가지고 이제 대구에 가면은 수성구라는 또 학군이 있고 아시죠? 아시고 제가 7호 광장이 이제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되는 이제 학원가예요. 거기서 이제 26살에 이제 고등부 강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 강의장 안에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한 하루에 5개 정도 하면 진짜 한 달 벌어서 차 사고 1년 벌어서 집 사고 진짜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20대에 제가 벌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어요. 그래서 그런 돈들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지금 저희도 한 사파이어 엘리트 정도 가야 그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제가 발을 못 댄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눌러 앉게 돼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이제 30대가 돼서 뭐 집도 사고 해서 30대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충분히 뭐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었어서 그때 생각했던 게 즐길 수 있을 때 실컷 그냥 즐기자.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았고 그래서 골프도 실컷 치고 여행도 정말 그 나이에 충분히 많은 여행을 하면서 제가 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40이 딱 되면은 제가 또 학원을 이제 개인적으로 울산에 내려와가지고 제가 프랜차이즈 3호점까지 제가 하면서 학원을 운영을 했었는데 40이 됐을 때 제 삶이 어떤가라는 것을 한 37, 8때쯤에 갑자기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40대고 50대고 60대면 내 삶에 남는 게 뭔가 돈은 충분히 있고 실컷 즐기고 여행도 실컷 가는데 나라는 사람이 과연 이름 석자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에 대한 성취감이 있을 수 있었던 그걸 뭔가 삶에서 내가 이런 거 하나 했다 이게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이 되면 뭔가 그래도 내 삶에 터닝포인트가 생겨서 안정적이고 여유롭고 걱정 없는 그런 삶을 기다렸었는데 40이 되니까 걱정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학원을 운영했던 많은 선배 원장님들을 보니까 그 삶이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던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어서 많은 준비를 사실은 했었는데 좀 이렇게 원인 결과가 좀 있어요. 제가 20대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학원에서 제가 우연히 파트너 영어 강사님을 통해서 A사 네트워크 소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정말 2년 동안 그분이 너무 저한테 너무 정성을 들였었기 때문에 세미나도 가고 홈미팅도 가고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암에 하셨던 분 계시지만 치약도 밀고 뭐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당장은 내가 네트워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언젠가는 이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거는 정말 좋은 수단이다. 그런 거는 내 마음에 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0대에 중간에 쉬다가 40대에 제가 화려하고 안정적인 중년의 삶을 기다렸는데 그렇지 않는 나를 확인하면서 저한테 우연히 또 우연이었어요. 알사 네트워크가 저한테 와요. 근데 그냥 단번에 보상 플랜을 5분 만에 풀어줬는데 그 소개하신 분이 그냥 보상 플랜을 바로 이해했어요. 100만 원을 벌면 어떻게 해야 되고 300을 벌면 1000만 원을 벌려면 뭐를 해야 되는지 저한테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어쨌든 부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해서 저의 네트워크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많은 걸 준비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오늘 아침에 파트너 사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진짜 네트워크만한 거는 저한테 없었어요. 많은 시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남편도 많은 시도를 하고 저도 많은 준비를 하고 근데 네트워크만큼 투자 자금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수업료 안 내고 스폰서가 기다려주고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될 때까지 도와주는 사업은 네트워크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저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꿈도 많고 걱정도 많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건 하지 못했고, 그래서 잠시 빠졌다가 다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뭔가 성취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근데 그게 하나의 수단이 잘 살고 싶은데 뭐를 해야 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느냐. 그게 저한테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를 준비하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사 네트워크를 하면서 그 다이아몬드 스쿨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드림보드를 제가 했었어요. 사진은 다르지만 이 빅토리아 폭포고요. 이제 베트남 골프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여행을 가는데 반드시 저는 퍼스트 클래스를 타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랑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드림보드를 하고, 그때 이제 발표를 잘하면 뭐 한 코드를 뭐 위에 스폰서가 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막 준비를 해서 밤새 했는데 다음날 이거를 제가 발표를 하려고 생각하면 내가 대본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끼워 맞춰도 스토리가 안 나와. 근데 그게 뭐였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내 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했었잖아요. 뭐 언제든지 돈은 뭐 풍족하진 않지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얘기하는 드림보드가 저의 드림보드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 꿈이 내 꿈이 아니네 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게 된장찌개잖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왜 된장찌개를 제 꿈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학원을 하면 돈은 많이 벌었지만 12시까지 수업을 하고 하루도 쉬는 날이 없고 하루 쉬게 된 지가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남편이랑 같이 학원을 했었으니까 5시 정도 출근을 하면 그 사람들이 밥 일 나가냐고 학원 출근하는데, 제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누가 결혼식을 한다, 장례식을 한다, 이런 내 개인적인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었었고, 그럼 내가 원했던 삶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쉬는 휴일을 즐기고 누구나 그냥 집에서 먹는 된장찌개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저한테 굉장히 소중했다는 거를 드림보드 발표하는데 갑자기 알아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막 당황했어. 저 사람 저렇게 생겨서 왜 우냐고. 눈물 안 나오게 생겨서 눈물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연한 시기에 저한테 맞아 떨어졌지만, 이런 거를 내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또 이런 시스템이 또 네트워크 안에 있다라는 것도 또 저한테 하나의 또 감동으로 왔었고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기 전과 후에 차이는 뭐냐면은 수면 시간을 줄였죠. 네, 수면 시간을 줄이고 여가 활동하는 시간을 줄였죠. 그 시간을 온전히 나는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원래 본업을 이제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학원의 수업 시간도 제가 조절을 했고, 저녁에 쉬어야 되는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저는 저의 스케줄을 완전히 바꾸고 제대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내 꿈을 일깨워주는 너무 좋은 도구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전데요. 딴 사람이네요. 이렇게 파트너 사장님이랑 샵도 하고, 요거는 제가 이제 1인 샵으로 1인 샵을 했던 거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설명을 하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사업 설명을 하고 제품 바로 가져가고, 그렇게 하면은 빨리 확장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샵을 했었고, 이거는 이제 대구 페스티벌 때 이제 찍은 사진이고, 근데 이렇게 샵을 그냥 우리가 무점포 사업인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샵을 했다라는 거는 제가 얼마만큼 결단을 했는지에 대한 또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결과를 뭔가 A에서 B를 낼 수 있는 곳에 내가 내 시간을 써야 된다라는. 근데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사랑했던 회사예요. 사실은 너무 사랑했는데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딛고 갈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역풍을 받을 수 있는 제 능력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걸 내가 온전히 좀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조건이에요. 첫 번째, 주네스를 만나서가 아니라 정말 전사에서도 글로벌이 된다 해서 시작했어요. 근데 글로벌 회사인데 중요한 거는 금수저여야 돼요. 애초에 처음부터 글로벌이 돼야 되고 글로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나만 열심히 달리면 되는 회사여야 된다라는 게 저의 또 하나의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제품이 차별적인 거는 뭐 당연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저는 바이러니 보상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 유지가 저는 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근데 내 본인 유지는 금액이 다 비슷하잖아요, 스마트 딜리버리가. 근데 사실은 추천 안에 추천인이 얼마가 돼야 되고 얼마가 유지돼야 되고 그거 다 회사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입이 싸다 하는데 그 안에 함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 파트너 누군가가 100만 원을 버는데 70만 원, 80만 원을 유지하고 있더라. 그럼 차라리 그가 100만 원을 버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8시간을 투자해서 그냥 그렇게 돈을 버는 게 더 낫다라고 자꾸 인정이 되니까 제가 이 마케팅을 푸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저한테 4번, 5번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타이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스폰서와의 타이밍과 내가 맞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을 때 그 스폰서가 나와 스폰서가 정확하게 타이밍이 맞아서 함께 협력해서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 확인했고, 또 나보다 훌륭한 파트너가 같이 비전을 볼 수 있는 회사여야 했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전사를 할 때 리크루팅이 안 되면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 문제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아마 그때 물론 이제 주네스를 결정하게 되면서 확인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공하려면 이게 되지 않고 그 회사에 대해서 사실은 섣불리 들어가서 내가 사업을 해서 내 시간을 쓰는 거는 굉장히 무모하다는 생각을 여기서 또 한 번 하게 되고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요거 내가 이제 제가 물어보고 올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대기업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왔어요. 인스타 DM이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소통하고 싶어 문자드려요. 미국에서 네트워크하는 유시아라고 합니다.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중간에 뭘 하다가 제가 놀래갖고 미국 분이시라고요?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분인지 얼굴 뵙고 싶었어요. 1시간 귀한 시간 주실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1시간이면 사업 초대하시는 거요? 아니요. 둘이 차 한잔 하고 싶어요. 이거 매직 멘트 아니에요? 매직 멘트. 제가 1시간을 차를 제가 줌으로 말씀이신가요? 왜냐면 미국 사람이라니까. 아니요, 만나고 싶었어요. 내가 한국 계세요? 그러시대. 제가 이거를 짧은 문장을 하면서 저는 사실은 여기 보시면 충격적이었는데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이 대화 속에서. 그리고 굉장히 매너 있잖아요. 굉장히 매너 있는데 정확하게 콕콕 찍어서 저한테 멘트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뭔가 두려운데 왜 두렵냐 하면은 내가 네트워크에서 지금 뭔가 해내고 있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곳이 온다라는 게 설레면서도 무서웠어요.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나의 현실과 이분을 만나서 내가 뭔가 비전을 들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저 안에 욕망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귀한 시간 내서 오셨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와 주네스와의 인연이 시작이 되었고, 이런 문자 받으신 분 계시죠 여기?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유시아 스폰서님께서 울산에 7번이나 저를 만나러 와주셨어요. 사실 추천수당에서 마이너스죠. 7번 오면 추천수당 30만 원인데. 네. 그래서 얼마나 저분이 나한테 진지한가, 얼마나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이 말 속에서 제가 계속 확인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왜 사진이 없죠? 우리 찍은 사진이 사진을 올리고 싶은 사진이 없더라고. 같이 찍은 사진 오늘 꼭 찍고 가야 되겠어요. 요거는 방금 내가 얘기했던 충격과 기대, 두려움과 설렘, 현실과 욕망,
이런 것들이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감정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한 기대가 됐는지를 사실 이제 A사의 그 리더분께서 혹시 이 강의 보셨나요? 너무 와닿죠. 이 얘기를 보시면 당신의 느낌표는 이제 확실한 거고 내가 인정하는 건데 당신이 될 수 있고 나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덜스는 다른 사람. 근데 느낌표는 확신이고 물음표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존이 컴포트존, 안전지대죠. 근데 우리는 다 여기서 살고 싶어 하잖아, 사실은. 근데 도전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저의 상황과 대입을 한번 시켜봤어요. 대입을 시키는 게 뭐냐면 나는 물음표인데 그 사람들은 그냥 괜찮다. 그게 뭐였냐면 저한테 계속 학원을 하는 거. 그냥 계속 학원 수업을 하고 그렇게 좋은 직업을 돈 안 들이고 그냥 말만 하고 문제만 풀어주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네가 네트워크를 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크라이존이래요. 나는 미치겠는 거지. 근데 여기는 이제 챌린지죠. 여기 뭐냐면 나는 확신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컴포트 존에서 크라이 존으로 넘어가서 도전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 계속 있다가 결국에는 다시 찬스 존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나도 인정이 안 되고 나도 두렵고 다른 사람들도 두렵고 모르겠는 그 존으로 가야 찬스가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더라. 그쵸? 그게 저한테는 네트워크였어요. 두렵고 다른 사람도 인정이 안 되는데 근데 왠지 그 안에 비전이 있을 것 같고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경험자들이 얘기를 해준 거죠. 성공자들이 저희한테 얘기해 준 거죠. 그 안에 찬스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발을 들이고 거기서 배워나가면 나한테는 그게 당신과 다른 사람과 나와 모두가 인정하는 이제 안전지대가 된다. 그쵸? 그럼 다시 이 안전지대에서 크라이 존과 챌린지 존을 또 거쳐서 다시 찬스가 있는 그쪽으로 또 다시 그 지역이 뭔가 두려운데 뭔가 있을 것 같은 그게 저한테는 주네스였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저는 도전을 했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가 또 주네스라는 게 두렵고 설레고 욕망은 있고 막 무섭고 이런데 그 안에서 저는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아무도 모르는 한 번 이런 컨택도 없었던 사람과 만나서 그 안에서 제가 비전을 느끼고 그게 찬스였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한테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감히 Y주네스를 얘기할 수 있는 저의 성장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찬스 존을 가서 계속 이제 컴포트 존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확대를 시켜 나가면 컴포트 존의 지속적인 확대가 나의 성장 속도와 비례한다라는 그 리더의 말과 저는 너무 많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계속 확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조직을 내가 과연 이끌 수 있을까? 팀을 이끌 수 있을까? 내가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무섭고 두렵지만 그걸 해내면 나한테 어떤 보상이 따라올 줄 알기 때문에 저는 또 도전하는 거예요. 글로벌 또한 마찬가지. 그 두렵고 설레는데 그 안에 찬스가 있을 것 같아. 그거는 극명한 사실이야. 그럼 나는 또 늘려서 또 도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제가 물에 빠졌었어요. 근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과연 이 손을 잡아주는 게 맞는 건지, 그쵸? 아니면 그냥 나는 몰라. 물에 빠져 있는데 저 밑에서 누가 어깨를 대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자연스러워 수면 밖으로 나와. 그 차이는 굉장한 거잖아요. 손을 잡아주면 둘 다 죽자는 건데. 근데 저는 주네스에서 두 스폰서님을 만나서 나를 수면 위로 띄워주는데 손을 잡아준 게 아니에요. 잡아준 게 아니라 밑에서 어깨를 대줘서 나를 위로 올려줬다라는 그런 표현에서 왜 웃으세요? 더 밀어요. 더 밀어요? 잘할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수면 위에 떠오르는 중입니다. 숨을 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두려움 속에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사실 이제 제가 리스트를 200명을 적었어요. 사실 경력자만 아무도 리크루팅 못했어요.
아무도 리크루팅 못했고 저기 전연경 사장님이 오늘도 사파이어 되셨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타겟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전연경 사장님과 김종호 사장님이 처음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진을 정리하면서 혼자 울고 웃고 했어요. 본사 첫 번째 강의 아무도 없어요. 저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왔는데 뭐 리본 저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리본 해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저기 앉아 계신 분이 한경희 사장님인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사 첫 번째 강의를 했고 두 번째 강의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어요. 3주에 걸친 시간이었는데 물론 이제 저희 가족들 많이 동원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두 번째 강의 사람이 늘어나고 이렇게 울산에서 이렇게 첫 세미나를 했고요.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여기 간격이. 그러니까 전연경 사장님하고 김종호 사장님하고 합류를 하면서 그래서 울산에서 울산 세미나를 계속 이렇게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계속. 똑같은 사람인데 옷이 바뀌어요. 싫어. 진짜 이거 막 매칭 설명하면서 또 다리 막 딱 벌려가지고 이때 했던 말 기억나요. 나 몰라. 나의 수당이 아니라 파트너가 돈을 벌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삼각형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날 하셨어요. 맞죠 사장님? 요것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명씩 바뀌어요. 요분이 이제 전영애 사장 남편이거든요. 근데 저 옷만 바뀌고 전영애 사장님, 김종호 사장님, 이봉영 사장님 계속 똑같은 멤버가 이 울산 세미나를 계속 했어요. 돌아가면서 네,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똑같네. 여기 유시아 사장 계시네요. 계속 똑같은 사람이. 그래서 요번이 이제 우리 울산 원데이를 이제 준비하러 하면서 이제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또 굉장히 심각하죠. 이제 컴퓨터를 잘 못 하셔가지고 또 유시아 또 사장님 오셔가지고 얘기하셨고 전영균 사장님 하셨고 김정호 사장님 이제 제품 강의 하시면서 AMPM을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텔로미어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뭐라시? 죄송합니다. 제가 제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신을 잃었어요. 너무 귀여우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울산 원데이를 12월 27일 날 주네스 원데이 세미나를 저희가 또 했었던 그런 추억도 있었고요. 저는 이제 이분을 생각하면 사실은 너무 미안하기도 하면서 꼭 성공시켜야 된다는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 줌에서 많이 발표하시잖아요. 너무 오고 싶어 하세요. 너무 오고 싶어 하는데 못 오고 계셔서 우리 진미연 엠리안이죠. 엠리안이고 태국 분이신데 제가 이제 인스타로 마케팅 전문가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DM을 보냈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태국 사람인데 한국에 결혼을 해서 살고 있대. 그래서 제가 지역이 어디세요? 이거 부산이래요. 그래서 내가 글로벌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시간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돼요. 한 시간 차 한 잔 괜찮으세요? 그래서 갔는데 이때가 이제 두 번째 만났을 때였어요. 두 번째 만나가지고 제가 바로 이제 노트북을 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분이 왜 바로 합류를 하셨냐면 원래 다른 수단이 필요했고 그리고 박사예요. 디자인 박사예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공부를 한 거잖아요. 한국에 와서 3개월 만에 우리나라 말을 깨우쳤대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태국어랑 영어를 하시던 분인데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바로 깨우치고 박사까지 하셨는데 한 달에 월급 2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다른 이제 친정 어머님이 태국에서 한국에 와서 아이를 봐주고 있고 그래서 다른 대안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메이를 이제 블로그 찾아 들어가서 아메이 회원 등록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태국 사람인데 하나도 케어를 안 해주더라고요. 왜 안 해주냐니까 당신이 내 밑에 들어와도 나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그 얘기는 원서버가 사실은 아니었다. 가입은 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뭔가 온라인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는데 그게 딱 제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만나고 이분이 할 수 있을까 네트워크를?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사장님 만나러 오겠다라고 했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주셨어요. 만나서 제가 바로 설명을 하고 바로 가입을 하셨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시간 낭비 아니었나? 저분이 네트워크를 할까? 나랑 같이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었거든요. 근데 다시 두 번째 만나니까 또 다른 찬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주 갔어요. 매주 가서 라인 미팅을 하고 이때는 또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분의 꿈과 이분의 이제 Y를 들으면서 같이 또 마음의 소통을 또 했었고 네트워크를 모르시는데 제가 계속 용기를 주고 본인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 월드비전 안에 태국어 버전으로 지금 보상 플랜하고 이제 마이스토리 이렇게 올리고 계신 이제 진미연 사장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싶어서 그리고 저희 그룹이 저희 팀이 샤인인데 30대, 40대, 50대 저희 20대도 있거든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울산 세미나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이제 우연히 우리 김진나 사장님이 이제 저한테 그냥 오셨어요. 와가지고 이제 리크루팅을 해서 같이 또 나래 사장님 또 오시고 이렇게 같이 팀으로 또 밑에 머리가 짧아졌죠. 그리고 이제 여기 울산의 30대 지금 이제 오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또 나래 사장님을 통해서 오늘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제 50대, 60대 또 사장님들 만나게 되고 또 토요일 날 우리 또 우리 팀의 30대 민서 사장님 진짜 다르죠. 40대하고 진짜 다르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그냥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정말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는 그 지금 시간을 진짜 즐기세요. 이렇게 또 주네스 라이징 스타들 또 이렇게 같이 합류를 했고 그리고 저는 계속 도전과 그 찬스 존에 계속 넘어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번 지금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 이제 리더고요. 주변국에서 한 5개 정도 파트너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건 이제 그리스 사고 계시는데 이탈리아인이에요. 이분도 한 4개국어 정도 하세요. 이태리, 그리스, 영어, 한국어도 저랑 소통할 수 있을 만큼 만나가지고 왜 웃었냐면 저는 영어로 얘기하고 이분 한국어로 얘기하세요. 근데 정말 떠듬떠듬하는데 수준이 비슷해. 그러면서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근데 웃기는데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 서로. 그래서 그렇게 지금 소통하고 있고요. 글로벌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진짜 될까 하는 생각을 사실은 주네스가 글로벌 원서버가 된다 해서 진짜 될까 하는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게임도 글로벌 게임이 진짜 유저 수가 많고요.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리니지 아시죠? 리니지? 옛날에 저도 한때 리니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지금 다 모바일로 하니까 리니지는 NC소프트 거고 그래픽이라든지 안에 스토리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완벽한 회사거든요. 근데 글로벌이 아니니까 다운로드 수가 100만 번 그죠? 근데 이거 아마 대만 게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클레이즈 오브 킹즈 이게 5천만 다운로드 수가. 근데 그래픽은 리니지를 절대로 따라갈 수 없고요. 이건 진짜 게임 단순해요. 진짜 게임 단순한데 이게 다운로드 수의 횟수에서 벌써 50배 이상의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유저들이 들어가서 사실은 게임에 쓰는 돈이 어쩔 수 없이 돈을 자꾸 써야 되거든요. 성장을 하려면. 그래서 그 안에서 10,000원씩만 쓰더라도 이건 내가 이제 곱하기를 해보니까 이게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50을 하면 되니까 1억에 50억 그죠? 그리고 클래시 오브 클랜 요거는 미국 게임이래요. 이거는 다운로드 수가 5개 5조예요. 5조 10,000원씩만 써도 돼. 10,000원 안 쓴대요. 최소 게임을 하는 유저라면 50,000원씩 쓴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리니지는 뭐 중국하고 이렇게 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근데 훨씬 퀄리티가 뛰어나요. 근데 이 두 회사는 그렇지 않은데 이 두 회사의 게임은 글로벌이 돼요. 한 10개국에서 20개국 정도 글로벌 유저들이랑 같이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저 이래서 글로벌 하거든요. 이제 그 금액이 크지 않아도 이게 확산 속도랑 그게 서버가 갖춰져 있고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보면은 이건 이제 내가 이제 영어로 그 사람은 영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여기 옆에 A, B 그 번역기를 딱 누르면 이렇게 한글로 바로 딱 떠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봐도 똑같은 게임을 하는데 한국 사람이랑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저 같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되게 호기심이 많아서 외국 유저들이랑 소통을 하고 싶고 그들하고 이제 게임을 같이 하고 한국 동맹, 미국 동맹, 대만 동맹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막 전쟁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서고 호기심이 있고 훨씬 더 많은 걸 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임도 이렇게 해서 누르면 바로 이렇게 이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다. 그래서 그 차이는 사실은 리니지가 굉장히 퀄리티도 뛰어나고 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서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사실을 또한 극명하게 알 수 있는 제가 자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주네스는 품질도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왜 글로벌을 하고 네트워크를 한다라 그러면은 왜 글로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준비를 했고 처음부터 시작부터 무슨 준비를 하고 어떻게 방향을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한 그 이해를 저는 여기서도 느꼈다는 생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Y 주네스를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왜 주네스를 선택을 했고 제 삶에서 뒤돌아봤을 때 네트워크를 한다라는 게 저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주네스를 선택했을 때 저한테 어떻게 주네스가 왔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 시점에서 나는 또 이거를 해야 되겠고 두렵지만 또 나아가야 되겠고 그걸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정말 의미 있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걸 준비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먼저가 우리 또 김정호 사장님 사파이어도 가셨고 저희 처음에 이제 울산팀에서 오늘 또 전영현 사장께서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사파이어 결정하셨습니다. 잔소리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창립자 스토리를 보면서 제가 또 이제 글귀에 남는 게 2개 있었는데 아마 같은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네. 너는 오늘을 한 번도 살아본 적 없고 다시는 오늘을 살 수도 없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는 선물이다. 그쵸? 그리고 제가 이 밑에 자막을 잘 안 읽어봤었는데 인생에서 얼마나 높이 이게 알티튜드 이게 높이래요. 올라갈지는 나의 태도 애티튜드에 달려있다 이러면서 쫙 손 올리잖아요. 근데 쫙 안 울었어요? 안 우셨구나.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쵸? 그래서 안 되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잘 될 것인가 고민하는 것에 시간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결론으로 제가 이 준비를 했었고 여러분들도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의 Y 주네스가 여러분들의 Y 주네스하고 교집합 안에서 이 그룹에서 함께 성장하는 아주 뜻깊은 그런 날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